자, 오늘 이강인 선수의 이적과 관련한 게 아침부터 막 포털에 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의 울버햄튼 그리고 그라나다 이적설이 어제부터 이제 뜨고 있죠. 막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적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라나다나 울버햄튼 둘 중에 한 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선택지가 이제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19일이니까 이제는 한 열흘 조금 더, 한 그렇죠. 열흘 정도? 네, 한 그 정도 남았죠. 열흘 정도 남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빠르게 팀을 지금 선택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렇죠. 네.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나요? 그렇죠. 1년 남은 상태고. 그리고 보니까 그라나다 같은 경우는 무슨 관계자의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보면 그냥 맞습니다. 직접 관련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강인 측, 발렌시아 측, 원하는 측의 코멘트가 나온 건 없거든요. 그냥 맞습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는데 이번에 그라나다 같은 경우는 관계자의 말이 나와서 아예 디렉터가 이강인 같은 선수를 지금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딱 콕 찍어서 이강인 선수를 일단 지켜보고 있고 뭐 이강인과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선수도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결 같아가지고 그쵸? 오늘 그걸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 자유계약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이적하지 않으면 그쵸? 계약 기간이 다 채워지면 자유계약 이적료 없이 FA로 이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발렌시아 이제 소식에 가장 능통하다고 알려진 이 엑토르 고메스 이 기자가 어제 이제 트위터를 남겼는데 이강인 선수 기자들이 트위터를 엄청 올리죠. 엄청 해. 그게 이제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자유계약이 아니라 이번 시즌에 나가고 싶어한다. 그리고 발렌시아와의 관계도 좀 있으니까 이적료를 어느 정도 남기고 떠나고 싶어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다. 이강인 선수 측에서는. 그러니까 뭐 사실 팀도 당연히 이적료가 발생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강인 선수도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여기 있었는데 그냥 내가 떠나버리면 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서로 좋은 의미로는 이적료가 발생하고 가는 게 나를 키워준 발렌시아에게 도움되는 거 아니냐? 오케이.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를 발렌시아가 한 1,000만 유로 정도 1,000만 유로 로 측정을 했었죠.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많은 팀들에서 좀 소식이 오퍼가 안 왔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좀 했었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제 이적료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줄어들어서 지금 한 300만 혹은 500만 유로까지 좀 낮아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40억에서 한 70억 정도 그 사이로 좀 이적할 것이다. 라고 그럼... 지금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 엑토르 고메스가? 그렇죠. 야,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발렌시아도 이제 이강인 선수를 떠나보내려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최대치로 해도 한 70억이라는 거면 그쵸. 사실 뭐 그건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나왔던 금액이 이거의 배니까 2배니까 한 140억 정도였으니까 훨씬 이제 지금 많은 팀들에게서 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죠. 또 만약에 만약에 저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면 저런 거 가능하죠. 뭐 세론 같은 걸 넣어서. 그렇죠. 나중에 뭐 이강인 선수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그 이적료에서 얼마를 좀 떼어줘. 맞아요. 라고 하는 그건 뭐 옵션인데 여하튼 당장 한 40억에서 70억이면 질러볼 만하죠. 그렇죠. 이강인 선수 정도의 좀 능력이면 충분히 많은 팀들에서 노릴 수 있는 금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에게 지금 관심을 보이는 팀이 어디냐?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아스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아스는 보도를 하더라고요. 아스? 그라나다와 울버햄튼이 이강인 선수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 일단 이거에 대한 발단은 이적료의 현실화? 그렇죠. 를 통한 이제 실질적인 움직임이 또 생겨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그라나다의 디렉터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아예 정확하게 코멘트를 해버렸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강인 같은 선수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팀에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선수가 없어서 그 위치에 뛸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다. 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라나다가 직접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 잘 안 하는데 에이전트들이 이적 의향서 같은 걸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약서 전에 혹시 이적할 마음 있어요? 라고 하는 의향서를 주고받는데 이 정도면 공개적 의향서를 보낸 거지 뭐. 그쵸. 관심 있어? 협상해볼래?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라나다에서는 좀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느냐.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그라나다의 이번 시즌 전술, 좀 감독의 성향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그라나다의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 로베르토 모레노로 바뀌었는데 이 로베르토 모레노가 이 엘리케 스페인 국가대표 감독이 이제 가정사 때문에
잠깐 쉬었죠. 그때 이제 수석 코치로 있다가 감독 대행을 했었고 감독 스페인 국대? 그쵸. 국대 대행을 하다가 이제 엘리케 감독이 돌아오니까 이제 감독을 해봤으니까 감독으로 이제 또 나가고 싶어서 그렇죠. 모나코로 갔습니다. 모나코. 네. 이게 한번 올라가면 밑으로 잘 안 내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나코로 가서 프랑스 리그에서 감독을 했었는데 중간에 도중에 경질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 이제 다시 라리가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라나다로 첫 이제 거의 스페인에선 데뷔하는 그런 시즌이죠. 감독으로서. 그렇죠. 감독으로서 지금 데뷔하는 시즌이고 이 로베르토 모레노가 스페인 국가대표를 맡았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 그러면 맞네. 그렇죠. 그래서 4-3-3 혹은 4-3-1-2. 그럼 2일 위치 같은 데도 그렇죠. 괜찮고. 그 전형을 사용했었고 모나코에서도 4-3-3이나 4-3-1-2 전형을 꾸준히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그럼 괜찮은데? 느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네. 그러면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게 만약에 그냥 뭐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팀은 전술이 안 맞는데? 여기는 뚝배기 전술인데 이러면은 이강인 선수가 좀 그런데 실제 전술도 맞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그 그라나다의 이강인 선수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 네네. 일단 최전방 공격 4-3-3을 썼을 때 왼쪽 그림처럼 썼을 때 수아레스, 바카, 몰리나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고 오른쪽에는 프레타스, 소로 그리고 왼쪽에는 마치스 이렇게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 자원에 비해서 측면 공격 자원들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뭐 왼쪽이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뛸 수도 있고요. 4-3-3에서 뛴다면.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이드로 뛰기에는 약간 좀 스피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4-3-1-2 전형을 사용하니까 이때 1자리에서 뛸 수 있다. 그렇지. 만약 오른쪽이 낫지. 그렇죠. 물론 이제 저렇게 해서 윙으로 가려면 약간 가짜 윙처럼 안으로 들어오는 플레이. 맞아요.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사실 이강인 선수는 속도가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인 윙으로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쓴다면 이제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거로 써야 되고 만약에 가장 그냥 딱 그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과 놓고 보자면 오른쪽. 맞습니다. 요 위치가 좋죠. 그리고 이 4-3-1-2 전형에서 그라나다가 현재 이 좌우 측면 공격수 마치스나 프레타스, 소로 이 선수들이 1자리를 수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선수들이에요. 오히려 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배치돼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더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라나다로 갔을 때 이 로베르토 모리노 감독이 4-3-1-2 전형을 사용한다. 그럼 1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 단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우린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다 이 근거에 이렇게 연결됐던 거네. 그렇기 때문에 그라나다를 간다면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또 그런데다가 어쨌든 자기 스타일하고도 맞는 거죠. 공격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고. 맞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산미들이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이강인 선수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스타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격적인 이제는 온더볼은 뛰어나지만 좀 다른 게 조금 부족한 게 있죠. 수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동력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좀 받쳐줘야 돼요. 근데 만약 이런처럼 산미들이 받치면 요 형태는 지금 괜찮아요. 형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이강인 선수가 뭐 그라나다와 울버햄튼 이렇게 이적 제의들이 좀 관심을 보이는 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라나다로 간다면 꽤 많이 좀 경기를 뛰면서 좀 풀시즌을 한번 뛰어볼 수 있겠다. 그것도 익숙한 스페인 라리가 그쵸.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아닌. 두 번째 이적설은 울버햄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이적설인데 이 울버햄튼 이적설은 지난주 그리고 뭐 계속 이번 달 내내 계속 나오긴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어제 또 이 카데나세르라는 라디오 그 방송에서 단독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오죠. 단독 보도 나왔어요? 네, 단독 보도를 했는데 게데스와 이강인 이 두 선수를 울버햄튼의 라파미르 그리고 울버햄튼에서 현금을 더해서 선수 트레이드를 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묶어서.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단독 보도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신뢰성이 있는 보도가 아니냐. 카데나세르가 아예 이상한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기는 그런 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 나초 산체스 기자가 또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이 카데나세르를 통해서 이 기자는 또 발렌시아의 출입 기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체스 기자도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네. 그러면서 이 울버햄튼과 이강인의 이적설이 조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 않느냐. 근거들이 있구나. 이런 상황이고 이 이적설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멘데스입니다. 멘데스라 하면 슈퍼 에이전트. 그렇죠. 이 멘데스가 발렌시아 그리고 울버햄튼 이 두 구단에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어마어마하죠. 일단 울버햄튼은 뭐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 울버햄튼 중국 자본이 인수할 때
이거 인수 작업을 도와줬던 사람이 멘데스죠. 그렇죠. 선수 감독들 다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포르투갈 라인들이 생긴 거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도 멘데스하고 계속 관련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그러면서 일단 게데스가 에이전트가 멘데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에서 트레이드 선수로 내세우고 있는 라파미르 이 선수도 에이전트가 멘데스입니다. 아 멘데스는 도대체 몇 명 데리고 있는 거야? 돈 엄청 벌어. 그리고 이번에 울버햄튼의 감독이 누누였는데 누누도 멘데스였잖아요. 그렇죠. 누누가 떠나고 새롭게 온 이 벤피카에서 온 브루노 라즈 네. 이 감독도 에이전트가 멘데스입니다. 아 진짜 혼자 다 해. 라이올라랑 네 둘이 다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멘데스가 이어주기 딱 좋은 그림인 거죠. 자기가 그냥 설계하면 되네. 네. 울버햄튼에서 좀 주전에서 밀린 선수 그리고 발렌시아도 지금 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선수들을 트레이드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지금 멘데스가 중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 그렇게 한대요. 그쵸? 제가 쪼도 피파 에이전트니까 보면 예를 들면 자기 선수인데 이 팀에서 못 뛰어. 또 자기 선수인데 이 팀 A 또 다른 팀에서 못 뛰어. 네. 그러면 이제 자기 선수에게 뛰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 그쵸, 자기도 그쵸. 나중에 뭐 돈도 벌고 그런 맞아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잘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감독 스타일이 이러면 그 이 선수는 어때요? 그럼 괜찮아. 이 선수 그럼 바꿀까요? 이거를 에이전트가 제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실제로 그러면 감독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딱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 그렇죠. 일단 브루노 라즈가 이제 에이전트다 보니까 그렇죠. 멘데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감독에게 제안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일단. 자기 감독이고 자기 선수니까. 그리고 발렌시아가 지금 필요한 포지션이 최전방 공격수다 보니까 울버햄튼에서 좀 밀려난 라파미르가 좀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다마 트라우레가 토트넘 이적설이 좀 나고 있죠. 뭐 이적설은 아다마 트라우레 1년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이 브루노 라즈가 4-3-1-2나 혹은 4-4-2 전형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벤피카에서 이 펠릭스, 주앙 펠릭스를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데뷔시킨 감독이죠. 그 감독이에요? 네, 그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 이제 놓을 선수를 정말 잘 찾는 감독 중 하나예요. 와, 이런 또 연관이 있어? 그런데 이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 지금 뛸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울버햄튼에서 뭐 네투라던가. 네, 그렇죠. 뭐 요 정도 선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지금 세컨드 스트라이커에서 뛸 수 있는 자원이 조금은 지금 부족해요. 뭐 파비오 실바도 사실 지난 시즌 주전으로 뛰었지만 좀 부족한 모습 부족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게데스가 사실 발렌시아에서 좌우 측면 자원으로 뛰기도 했지만 지난 시즌부터는 또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자주 뛰었잖아요. 올려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뛰게 하려고 게데스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네투가 사실은 이번에 부상에서 복귀하려다가 회복이 잘 안 돼서 이번 시즌 뭐 12월까지 좀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내년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데스의 영입설이 좀 많이 좀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강인까지 조금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항상 그러지만 이적설이라고 하는 건 말이 돼요. 그렇죠. 말이 전혀 안 되는 선수를 연결시키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니즈가 서로에게 있는 거네. 그렇죠. 울버햄튼도 그렇고 발렌시아도 그렇고 또 공교롭게 두 구단은 다 조르지 멘데스라고 하는 슈퍼 에이전트하고 관련이 너무 밀접하고. 맞습니다.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울버햄튼으로 간다면 주전 경쟁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혹시 가져왔는데 이겁니까? 일단 이 선에 배치될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너무 많죠. 아다마 트라우레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트링캉도 이번에 영입했죠. 트링캉. 트링캉도 있죠. 그리고 이 중간에 파비우 실바나 히메네스 중앙 공격수들도 있죠. 왼쪽에는 네투가 있죠. 그리고 유망주인 깁스 화이트, 또 포덴세 이 선수들도 있죠. 맞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선 자원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여기에 또 게데스까지 들어오면 게데스가 또 뭐 저 이선 중에 한 자리는 꼭 차지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라우리 메레스는 뭐 부동의 원톱이고 머리 큰 부상 당해가지고. 근데 이제 회복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사실 저기는 뭐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면 2선 쪽인데 2선은 많이 게데스까지 들어오고 그러면 너무나 저거 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 브루노 라즈가 쓸 것 같은 이번 시즌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뭐 4-1-3-1 혹은 4-4-2 전형을 생각해 보면 저 히메네스 옆자리에서 뛸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약간 세컨 느낌 약간 밑으로 저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도 파비오 실바도 있고요. 네투도 사실은 세컨드 스트라이커에서 잘하는 선수고 부상으로 늦게 온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깁스 화이트도 저 자리에서 잘하는 선수고 이번에 이 울버햄튼에서 밀어주고 있는 유망주 중 한 명이고 여기다 게데스까지 또 뛰게 된다면 그럼 이강인 선수가 지금 대략 한 4명 정도의 선수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 가지 말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로 한번 가서 뛰는 건 보고 싶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 지금 이제 계속 우리도 얘기하고 본인도 이렇게 더 많이 뛰려고 하는 건데 요거랑 조금 또 괜히 또 뭐 경쟁을 하네, 또 뭐 경쟁하고 또 그러면 우리는 뭐 이게 뭐가 안 맞네, 뭐 하네, 또 약간 이래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브루노 라즈 감독이 이 442 전형을 사용하면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감독 중 하나예요. 아, 그래요 또. 네. 그리고 또 이 기동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이라서 펠릭스도 벤피카 있을 때 전방 압박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가뜩이나 지금 프리미어리그 빠른 템포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간다면 벤피카 이 울버햄튼의 전술까지 좀 공격적인 좀 전방 압박을 많이 하는 전술이다 보면 이강인 선수가 적응하는데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뭐 그라나다와 울버햄튼의 이적설을 좀 보면서 네. 그라나다가 이강인 선수가 조금 경험을 쌓기엔 훨씬 더 좋은 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환경과 조건이.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저도 두 팀을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보니까 역시 정리를 잘해주세요 보니까.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갔으면 뭐 손흥민과 한번 경기해봤으면 그렇죠. 이런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니까 좀 더 지금 이강인 선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그렇죠. 이강인 선수의 성장이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 놓고 보면 그라나다가 좋을 것 같고 또 항상 얘기하지만 선수는 감독이 그 팀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팀에 가서 뛰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뭐 네임밸류가 어떻게 있네, 뭘 하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감독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야 선수를. 그렇죠. 팀이 당장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데려가서 기본적으로 일단 쓰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감독.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라나다는 이강인을 콕 집어서 나 이강인 필요해요. 맞아요. 이런데 자기를 알아주는 팀으로 가는 게 제일 좋죠. 네. 정리는 페노에게, 설명은 부버지에게, 사기와 재미는 초우에게.